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 어제인 줄 알았는데 작년이고, 막 이런 분들도 분명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실제 이게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1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일기일회라는 말씀 알고 계시나요?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만남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일기일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뭐 이제 과거 일본의 다도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만난 사람마다 진심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우리 주제, 죽기 전에 왜 꼭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이 삶에, 우리의 이야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저는 얼마 전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게 됐는데, 사실은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항암을 포기하시고 호스피스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또 호스피스 얘기도 해볼 건데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정리, 또 가족들과의 즐거운 마지막을 함께 보냈고, 마지막에는 사랑했던 친구들, 그리고 사랑했던 지인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고향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바쁘게 그 수십 년 동안 사셨던, 그동안 마음은 늘 있었지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친구분들을 만나고 떠나셨어요. 그때 이런 만남, 이 소중한 만남이란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글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읽게 되면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을 많이 읽었던 글이 꽤나 많았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아마도 가족 간의 갈등, 또 그분도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마 댓글에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뭐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들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글로써 읽게 돼서 참으로 좀 안타깝지 않을까. 이분의 마지막 원하는 것이 그런 만남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 이게 좀 안타까웠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브 잡스 아세요? 아이폰, 사과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든 혁신의 아이콘이죠.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매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졌다고 그래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에서 중요한 거를 하려는,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스티브 잡스도 췌장의 암으로 사망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지인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자기가 건강했을 때,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일 때는 매일 내가 오늘 하려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를 자문자답하면서 혁신을 위해서 달려온 그도 사실은 가까운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가졌다라고 얘기한 거를 보면 어떤 만남,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어쩌면 일기일회, 단 한 번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에 생긴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췌장의 암 중에서 좀 특이한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암이냐면 소화액 만들어내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긴 그런 세포가 아니라 그 옆에 약간 호르몬과 신경세포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췌장암이 아니라 굉장히 좀 특이한 세포에서 생긴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물론 살아날 기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젠가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사인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한테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도 또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뭐 세네카라고, 아마 세네카 그러면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뭐 이렇게 노력의 아이콘,
고대 로마 철학자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네카 역시 삶이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소중한 사람이 만나게 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것들을 꼭 소중히 여겨라. 어쩌면 일기일회와 같은 거죠. 이런 뭐 아주 유명한 분들 그리고 철학자분들도 그러는데 저는 가장 일기일회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법정 스님이에요. 혹시 무소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책 있죠? 어느 청명한 가을날 법정 스님이 한때에 휩쓸려서 어떤 옳지 못한 이런 거에 휩쓸려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의 고마움과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법문의 제목을 일기일회라고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법정 스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단 한 번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순간도 생애 단 한 번 시간인데 그 어떤 만남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이 대면톡을 보는 이 만남도 또 오늘 만났던 어떤 분이라도 또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나 또는 아드님이라도 그 만남 자체가 어쩌면 그 순간에 생애 단 한 번에 그 순간만은 단 한 번의 인연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순간의 신비, 우리 영원성에서 짧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순간의 어떤 경이로움, 신비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이런 모든 유명한 분들의 후회, 또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또 어느 순간을 맞이하든 그거는 지금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래도 육아라고 한번 그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 좀 긍정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이 달렸던데 뭐 이해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그 즐거움에 그리고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일기일회 정말 소중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인연, 어떤 사람과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끝이 있고 그게 길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시간은 좀 많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되게 젊으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렇게 어른이 안 되나? 중학교 때 이 지겨운 수업은 끝도 없는 것 같다. 빨리 고등학생이 됐으면 또 고등학교 때는 빨리 대학에 갔으면 빨리 성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굉장히 지겨웠던 때가 있을 거야.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마 여기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 어제인 줄 알았는데 작년이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실제 이게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가 있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빨리 가진 않죠. 물론 상대성 원리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고 상대적인 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서 같이 발붙여서 사는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으로는. 다만 이게 왜 빨리 가나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연구가 많이 됐어요. 시간이 가속화되는 현상의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새로운 경험이 감소돼서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무슨 말이냐?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경험이 새로워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 영화관을 갔을 때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순간이 막 기억이 나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거죠, 뭐. 뇌에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인코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그게 그거죠, 뭐. 여러분 아마 여기 중년 이상의 분들은 어제 아침에 했던 일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하고 아주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 특히 여행이나 가야지 뭐 좀 달라지지 아마 일상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뇌가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가 감소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오히려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뭐라고요? 새로운 경험의 감소. 두 번째는 상대적 시간 인식이라는 게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폴 자넷이라는 분이 로그 시간이라는 이론을 얘기했어요. 로그 시간이 뭐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1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는 1년은 인생의 20%죠. 왜냐면 지금까지 5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가는 건 어때요? 20%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근데 이제 50세
되셨으면 아재나 이제 아짐이 되셨으면 이게 1년이면 지금 50살 산 거에 50분의 1이니까 2%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것처럼 인식됩니다. 결국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상대적 시간 인식이에요. 세 번째는 기억과 주의력의 변화입니다. 노화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주의력과 기억력이 저하돼요.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조금 인지도 살짝 늦어지고 속도도 늦어지고, 그래서 시각의 가변성 그리고 정확성, 이걸 느끼는 정확성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원인이 결국은 시각 가속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뇌도 좀 변해요. 그래서 뇌 변화에 따라서도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각하는 걸 좀 달라져요.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에서 나이가 들어서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도파민, 글루타메이스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 되게 싫어하실 테지만 뇌 피질이라고 호두 보면 껍데기 있어요. 그게 피질이거든요. 껍데기, 그 쌍피, 피 있잖아요. 그 피가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피질과 이 안쪽에 깊숙하게 선조체라는 게 있어요. 뇌 안쪽에. 그게 이제 서로 막 연관이 되면서 시간을 느끼는 정밀도랑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뇌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거기에 이제 도파민과 글루타메이시라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시간이 하루가 갔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정확도를 가지게 되는데, 놀랍게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나이가 들면 대뇌의 피질, 껍데기와 깊숙이 있는 선조체라는 거와 교류하는 게 떨어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두 번째는 전전두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마 안쪽, 이 머리뼈 있으시죠? 이 안쪽에 전두엽이라고 있어요. 이마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의 앞부분. 근데 여기가 노화가 가면 전두엽 쪽에서 미세하게 얇아져요. 우리 사람들은 좀 안타깝게 좀 얇아지면서 미세한 손상이 벌어지면서 시간 인지 영역에 약간의 장애가 오게 됩니다. 장애라고 그래서 뭐 심각한 장애는 아닌데,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24시간을 같이 보내도 이것보다 좀 짧게 느껴지는 이런 인지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게 되면 벌어지는 우리의 어떤 습관 때문에 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엔 첫 번째 베이지안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지안 최적화란 뭐냐면, 이게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머신러닝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챗GPT나 퍼플렉서티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얘가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발전해요. 그게 이제 인간도 똑같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어때요? 현명해지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게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경향이 있냐면, 단일 시계 판독값,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거의 판독으로서 결정하기보다는 옛날 일을 꼭 대입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젊은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완고해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완고해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20대, 이걸 보신 20대 분들도, 아니 왜 우리 저기 꼰대는 왜 꼭 옛날 거랑 꼭 겹쳐서 지금 금리가 떨어진 거랑 옛날 금리가 떨어진 거랑 같나? 뭐 이런 식,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베이지안 모델, 이 통합하는 모델이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간을 왜곡하는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돼요. 이게 조금 되게 특이한 건데요. 거기다가 두 번째, 기억의 청킹이라고 해서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거를 우리가 청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기억을 큰 범주로 묶어서,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뭉탱이. 근데 우리 5세 아이들은 경험이 새롭기 때문에 아침에는 유치원에 가서 뭐 선생님이랑 했는데 뭐 친구가 막 탁 쳤어 뭐 이렇게 세 번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오전에 무슨 일 했고 오후에 무슨 일 했고 어디 갔다 왔고 뭐 이렇게 묻게 돼요. 이런 청킹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크게 보면 뭐라고요? 인식의 차이, 두 번째는 뇌의 변화, 세 번째는 적용 메커니즘, 노화에 따라서 적용 메커니즘이, 우리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크게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뭐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무지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일기일에 그러면 젊은 분들은 뭐라 그럴까? 야, 이거 뭐 또 만나지 뭐, 우리 새털같이 많은 시간에 자 한잔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누구나 노화는 오고요. 이게 시간 가속 현상이 단순한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이게 신경생물학적이고 인지기능적으로 옵니다. 누구나 옵니다. 100%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일회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아, 이게 선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다. 죽기 전에 우리가 일기일회를 항상 마음에 품고 소중한 만남,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이 순간을 우리가 충실히 보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또 그 사람과 나에 대해서 함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술을 많이 드시지 말라는 게 술 먹고 기억을 잃어요. 그리고 뭘 얘기했는지도 까먹고. 그게 친구 아이가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일기일회예요. 그냥 저는 한두 잔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즐겁게 마시고 이 순간을 영원히 같이 기억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정신을 잃는다든지 또는 이것에 또 안 좋은 일에 또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 꼭 일기일회라는 말을 오늘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 새기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그 자체로 특별해요. 순간은.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딱 한 번의 기회다 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